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죠. 오늘 이제 바다에 나와서 시가를 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해병대 훈련소 얘기를 좀 했었었죠. 이번에는 훈련소를 끝나고 실무 부대로 팔려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가 소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가가 맛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라벨 다르고 어차피 품종은 거의 비슷하겠죠. 브랜드만 다른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커피도 어차피 커피 산지 다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스타벅스 이름 붙이고 이디야 붙이고 카페벤에 붙이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파는 거죠. 시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병대 훈련소는 이제 가입소 1주 그리고 훈련 6주 포함해서 총 7주를 기본으로 받고요. 이제 거기서 특수병과 예를 들어서 전차라든지 아니면 박격포 이런 걸 선택하신 분들은 후반기 교육장을 가가지고 또 후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후반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는 이제 17테크일 보병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무 부대로 팔려갔죠. 해병대 부대는 크게 보병 사단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 그리고 김포 강화도 쪽에 있는 해병 2사단 그리고 연평도 백령도 쪽에 계시는 유교단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주도 방위사령부 제방사에 있는 해병들도 있습니다. 해병 1사단 같은 경우는 훈련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그런 투입될 준비를 하는 그런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후방사단이죠. 그다음에 2사단 같은 경우는 주로 주 임무는 이제 경계입니다. 그래서 철책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감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적의 동향을 계속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만약에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즉각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매뉴얼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초병의 역할이 강조되는 그런 사단이고요. 유교단 같은 경우도 서북도서니까 마찬가지죠. 거기는 또 워낙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도 일어났었고 해서 아주 이제 경계 태세도 강하고 장병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사실 백령도 계신 분들 굉장히 좀 존경하고 저도 그쪽에서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겠죠. 제주도 방위사령부는 제주도를 방위하는 사령부입니다. 그거 잘 몰라요. 저는 그중에서 고병이었고 2사단 경계사단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일단은 바로 실무로 안 보내고 동화교육대라는 데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를 가면은 이제 거의 은퇴하시기 직전에 주임원사님이 계시고요. 거기 이제 생활하는 선임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일과 맞춰서 점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은 그냥 간단한 작업이나 저는 보직이 이제 보병이었으니까 보병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초병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훈련 받는 것도 해병대가 받아야 되는 거 유격, IBS, 공수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빡세게 살고 싶은 지휘관과 빡세게 살고 싶은 부하 장병들이라면은 수색 교육 같은 것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싫어요 그런 거. 그래서 안 했는데 보병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행정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방에서 소초에서 이제 음식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음식 솜씨 있고 희생정신 있는 사람이 이제 식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2사단에 있는 예비대로 팔려갔습니다. 김포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성당 지나가지고 김포에서 강화도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한우 먹는 한우촌이 있어요. 거기로 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은 젊은이와 해병대로 이렇게 써있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예비대고요. 자세한 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실무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대대본부에 있다. 연대본부를 처음에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에 팔려가면 동아교육대에서 나올 때 연대본부를 먼저 들어가서 연대장 신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대본부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중대로 뿌려지는데 중대가 하나의 생활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중대 사람들끼리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중대 사람들끼리 이제 계속 내가 어디 사고 쳐서 팔려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중대 사람들하고 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기 중대장실인가 어디 가가지고 좀 애들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대기하고 신병 왔구만 이러면서 이제 중대장, 소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좀 인사하고 반장님들하고도 인사하고요. 그래서 반장님은 이제 하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각 소대로 또 이제 나눠지죠 애들이 신병들을. 그래서 저도 이제 소대로 갔습니다. 가면은 당일날은 여러 가지 안 시킵니다.
그냥 처음에 신병 오면은 이제 다들 손님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할 거고, 얘가 뭐 상태가 어떤지, 상태가 괜찮은지, 영 아닌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날 가면은 뭐 그냥 똑같습니다. 짓궂은 질문도 좀 하고, 그냥 뭐 너는 뭐 잘하는 게 뭐냐, 노래할 줄 아냐, 뭐 노래해봐라, 뭐 춤춰봐라, 뭐 이런 얘기 막 가혹행위처럼 시키진 않아요. 뭐 청소를 할 때도 신병은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보게 합니다. 옆에서 뭐 빗자루 잡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그래서 분위기 익히고, 그런데 중대 선임들, 소대 선임들 기수랑 이름이랑 그런 거 좀 매칭시키면서 외우는 거죠. 뭐 저희는 뭐 못 외우면 막 구타하거나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세 기수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제 근접 기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야, 얘네는 근접들끼리 잘 챙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근접 기수. 저 이제 근접이 저랑 같은 날 들어갔던 맞선임 하나 있었고, 한 기수 차이 나는 맞선임. 그 다음에 그 맞선임은 전역하고 나서 이제 저랑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기수 차이 나는 그 축구 선수 하던 그몸 좋은 선임 하나 있었고, 맞선임한테 맞선임 따라다니면서 이제 부대 내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뭐 병들 간의 그런 세계가 또 있죠. 병들끼리 지켜야 되는 눈치들을 이제 하나씩 좀 습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신병으로 가면은 누구나 다 어리버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가면 다 헤매고요. 뭐 진짜 막 아인슈타인이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도 다 헤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 어리버리 해가지고 털리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털리는 게 사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저희는 이제 구타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야구방망이로 맞는다거나 뭐 머리를 박는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예, 다만 제가 그들의 이제 선임들의 기대에 맞게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뒤로 불러가지고 이제 턴다 그래요. 개 텁니다. 그냥 털렸냐? 뭐 털렸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좀 많이 털렸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신병이었는지를 또 여기서 또 고백을 한번 해야겠네요. 저는 이제 막 눈치가 빠르고 이렇게 뭐 군인다운 막 이런 신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외모가 어땠냐면은 이제 되게 막 왜소하고, 안경도 제가 이제 눈이 나빴거든요. 선천적으로 3급 나왔습니다. 안경 엄청 두꺼운 거 끼고, 뭐 머리 빡빡 밀고, 근데 막 하면서 이렇게 왔죠. 근데 뭐 몸에 근육도 없어, 막 멸치야. 그리고 뭐 학교 대학교 다니다가 와가지고 막 먹물같이 막 이렇게 약간 좀 재수없게 행동했었겠죠. 나 뭐 대학교 다니다 왔어, 뭐 이런 것도 좀 은연중에 있었을 거고, 그때 그러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얘가 좀 족밥 같은데 막 약간 싹싹하지도 않고, 막 기압도 약간 100%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자기만의 세계가 막 있고, 이랬을 겁니다. 제가 돌아보건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임들이 특히 약간 조금 재수없는데, 병신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어요.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습니다. 선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데, 사실 가르쳐 주는 대로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병이거든요. 후달리면은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을 먹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좀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표정이 털릴 때 눈앞에서 썩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막 털린다. 그러면 이제 내가 눈을 쳐다보면은 그것도 찐빠고, 눈을 깔고 있어도 그것도 안 되죠. 군인이 눈을 깔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털릴 때는 이제 선임 명찰을 봐야 됩니다. 명찰을 보면서 털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그 행동을 나쁘게 말하면 악습, 좋게 말하면 전통,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안 지켰을 때 이제 딱 바라보면서, 명찰 보면서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조금 뭐 반항적인 구석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되털리고, 그다음에 그거 올라가 가지고 상병장들한테도 털리고, 하여튼 막 그러면서 이제 이병 때 막 좀 그러면 안 됐었지만, 제가 또 그랬던 것 같이 이제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했네요. 이제 그 세계도 좀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첫 단에 이제 그게 악습인 것 같고, 이거 분명히 저기 규범에서는, 저 상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건데 왜 하라 그러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악습인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에 품고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숨길 수 없는 꼰티가 배어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꼰티 부린다고 좀 개 털렸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맞지는 않았어요. 선임들이 그래도 다 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수하거나 막 꼰티 부리면 이제 그때그때 또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사실 그 병영생활 혁신 이런 게 이제 지침이 엄청 강하게 내려왔어요, 위에서. 왜냐면 이제 그 1, 2병들 중에서 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괴롭힘에 못 이겨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보도가 됐었고, 또 그게 문제가 되면은 군 전투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습이나 가혹행위는 철저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군 상부의 입장이었고, 근데 이제 해병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병들끼리 결속력이 끈끈한 거고, 뭐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악습이 좀 팽배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간부는 이제 우리의 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라고 하면 직업군인이죠. 뭐 하사 이상인 분들은 이제 간부라 그러는데, 간부가 얘기하는 거를 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간부가 얘기하는 걸 진짜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영창을 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하극상이잖아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극상입니다. 그래서 지시사항 불이행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부가 말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제 해병대 악습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은 없을 수도 있지만 뭐가 있었냐. 첫 번째, 호봉제라는 게 있습니다. 호봉제는 뭐냐면 2병, 1병, 상병, 병장별로 혹은 이제 각 계급 몇 개월 차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경례, 보통 우리 훈련소 가면 경례를 이제 차렷자세를 해가지고 필승 하고 이렇게 안경 쓴 사람은 여기다 갖다 대라 그러고, 안경 안 쓴 사람은 눈썹에다 이렇게 갖다 대라고, 또 이제 오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배우거든요. 가다가 멈춰야 됩니다. 선임을 만나도 걸어가면서 멈춰서 이제 경례를 해야 돼요. FM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경례를 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앉아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병들끼리는 뭐 어떤 규칙이 있냐면, 1병 5호봉, 1병 5개월 차죠. 1병 5장이라고 합니다. 1병 5장이 되면 이제 앉아서 경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1병에서 진급을 하고 나서 4개월 차가 지나고 5개월 차가 되는 첫날, 그 각 1일에 갑자기 앉아서 경례를 하는 1병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1병 5장이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경례를 하면서 자신의 그 위치를 그 밑에 있는 후달들에게 이제 알리곤 하죠. 그런 걸 합니다. 1병 5장 때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게 달 겁니다. 풀리는 거는 앉아서 경례 정도, 메이저한 거는 그 정도가 풀리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이제 호봉제 같은 거는 상병 5호봉이 되면은 웬만하면 꺾입니다. 상병 3개월이 있습니다. 상병 3개월 차는 뭐냐면 3x3라 그래가지고, 상병은 짝대기가 3개잖아요. 거기다 3개월 차. 그래서 3x3. 3x3부터는 병들끼리 경례를 할 때 걸어가면서 경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걸어갈 때 병들 선임들을 만나면은 서서 멈춰서 경례를 해야 돼요. 상병 3x3가 되기 전에는. 이제 3x3가 되면 걸어가면서 풀승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3x3 때 걸어가면서 경례가 풀리고, 상병이 보통 태권도 단증이 있으면 7개월, 태권도 단증이 없으면은 8개월까지 가니까 이제 5개월이면은 상병의 절반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꺾인다 그럽니다. 상병이 꺾여. 상꺽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뭐냐. 첫 번째, 내 생각나는 것만 말해볼게요. 슬리퍼를 나눠줘요, 보급으로. 근데 슬리퍼를 신을 때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된다는 병들만의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양말 신고, 원래 우리 전투화 신으면은 양말 신잖아요. 양말 신고 전투화 군화 벗고 그다음에 헌복을 하는데, 잠깐 쓰레빠 신고, 양말 신고 쓰레빠 신고 이제 어서 뭐 세면도구 같은 거 갖고 움직이면 편하고, 또 그게 자연스러운 습성이잖아요. 근데 상병이 꺾이기 전까지는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나 정신 같은지 놀라지 마십시오. 상병 꺾이기 전에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는다? 그러면 이제 제 위로, 그리고 그 선임 밑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저를 관리를 안 했다고 다 털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상병 5호봉이 되기 전까지는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을 수가 없다. 두 번째, 해병대 체육복이 이제 오렌지색, 옛날 건 오렌지색, 그리고 신형은 빨간색,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지퍼를 채울 수 있는 집업, 후드 집업 또는 그냥 모자가 없는 집업입니다. 집업인데, 상병 5호봉 전까지는 얘를 목을 덮어서 이렇게 올릴 수 없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상병이 꺾이고 나서부터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밥을 먹을 때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상병 5호봉까지는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상병 5호봉이 되기 전에는 숟가락 하나로만 먹거나 아니면 포크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병신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썰은 뭐냐면은 젓가락이 있으면 그걸 이제 날카롭고 기니까 뭐 안 좋은 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에서는 사실 간부들은 1, 2병들도 다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으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라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근데 다른 애들은 다 그냥 간부한테 털려가면서도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거기서 또 이제 개털렸던 경험이 있네요. 또 상꺽대 꺾이는 게 뭐가 있지? 상병이 꺾이면 또 할 수 있는 게 건프레이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병 꺾기 전까지는 건프레이크를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건프레이크가 뭐냐면은 철모 같은 걸로 이제 별사탕이랑 건빵들을 이렇게 부셔요. 그 다음에 건빵을 넣고, 그 다음에 급식 때마다 맨날 아침에 나오는 그 우유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어 먹으면 되게 맛있는 그런 오트밀처럼 되거든요. 달콤한. 근데 그거를 상병 5호봉이 돼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병이 만약에 건프레이크를 먹고 싶다 그러면 상병 5호봉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상병 5호봉이 그걸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병신 같죠?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은 없어졌겠지. 또 뭐가 있더라?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나보다 선임의 물건은 내가 허락 없이 만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이 떨어질라 그래요. 그걸 이제 옮기려면은 선임한테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선임이 뭐 어디 저기 연병장에 있든 아니면 뭐 화장실에 있든 상관없이 걔가 올 때까지는 그걸 내가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선임이 내 침대에다가 무슨 자기 듣던 mp3 플레이어 같은 걸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치우고 누울 수가 없고 그냥 내가 그걸 비껴서 이렇게 누워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상병 5호봉이 되면은 그냥 치울 수가 있어요. 선임이 한 것도. 상병 5호봉이 되면은 거의 그냥 병장이랑 동일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X같은 호봉제가 또 뭐가 있었더라?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을 할 때 최대한 상병이 꺾이기 전에는 애들을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려면은 이제 효율적이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왜 있는지 잘 알겠죠? 상병 선임이랑 후달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호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봉제를 제가 이제 한 몇 번 또 찐빠를 내가지고, 근데 그런 호봉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 상층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병들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은 선임한테 욕을 먹고, 그거를 안 하면은 간부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 2병들은 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털리는 거에 좀 면역이 되어 있으면은 해병대를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좋다. 그걸 이제 미리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그냥 병들끼리 있는 그런 좀 약간 바보 같은 호봉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생각나는 것만. 이제는 이제 해병대 병들의 그 악습들이랑 제가 겪었던 그런 썰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빨래를 내가 이제 우리가 다 세탁망 같은 데 넣어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하잖아요. 근데 빨래는 원래 원칙은 이제 자기가 자기 걸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병 계급이 어떻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병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빨래는 일단 그 병장 제일 선임들은 일단 세탁기에 던져놔요. 그러면 이제 뒤에 애기들이 가가지고 후달리는 애들이 가서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하는 것도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제 넣고 그냥 세탁기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세탁망 안에서 이제 알아서 빨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빨래가 된 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일단 말려야 됩니다. 널어놓고 말려야 돼요. 생활반 안에다가. 말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군대는 이제 다 옷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속옷이나 이런데 안에나 겉에 보면은 몇 기 누구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냥 뭐 귀찮으면 매직으로 그냥 옷 표면에다 쓰기도 하죠. 그럼 몇 기 누구라고 이제 돼 있는 거를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제일 높은 이제 육군에서는 왕고라 그러고 해병대에서 이제 일수선임이라 그러거든요. 일수선임 거는 내가 이렇게 직접 개가지고 이제 올려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빨래는 1, 2병들이 하는 게 맞아요. 2병들이 주로 하죠. 근데 그거를 마침 이제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
보급관, 행정관이라 그러거든요. 행정관이 이병 중에 이제 손쉬운 타겟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 가혹행위가 그런 악습들이 이제 자행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잡아서 혹은 진술을 확보해서 그거를 척결하면은 뭐 이제 부대 관리 점수 같은데 뭐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행정관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행정관실에서 야, 너 부대 생활은 할만해? 그래서 저희 할만합니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너 뭐 선임들이 뭐 때리거나 뭐 사적으로 기합 주고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야, 뭐 구타는 그래 좋아 없어진 거 알겠어. 근데 이제 니네가 뭐 저 선임들 저 뭐 빨래 해주고 뭐 이러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딱 눈치를 깠죠.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유도신문이구나. 그래서 이제 걸리면은 안 돼요. 왜냐면 거기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말을 하면은 저는 이제 선임을 간부는 적이니까 간부에게 팔아넘긴 그런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병들 사이에서. 그러면은 이제 너 간부한테 꼰질렀어? 꼰잘렀어? 너 꼰잘레스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꼰잘레스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행정관은 이제 어떻게든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내가 다 알고 말하는 거니까 똑바로 말 안 하면 너 거짓말하면 이거 지시사항 불이행이고 뭐 이거는 간부에 대한 뭐 항명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지시사항 불이행이 되는 거고 뭐 이제 거짓말하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거기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들끼리 의리를 지켰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을 해버렸죠. 이게 제가 약간 어리버리해가지고 이제 막 지시사항 불이행이라고 그러고 뭐 영창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겁이 나죠. 그리고 이제 내심 제가 그러한 악습들이 잘못돼 있었다는 거에 대한 불만을 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 빨래는 1, 2병들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당일날 중대장이 애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너네들 1, 2병들 빨래 시키고 상병장들한테 개 주는 거 하면 너네들 다 보고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알죠? 왜냐면 제가 행정관실에 들어갔다 나온 거를 다들 봤으니까요. 그날부로 이제 한 3개월 동안은 저는 진짜 존나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자, 그걸 내가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말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막 개 욕을 먹는 거예요. 이제 기수열애까지는 아니었어. 기수열애는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뭘 해도 개 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막 숨만 쉬어도 털려. 그래서 그때 시집살이를 겁나 빡세게 했죠. 1병을 달기 전까지는 거의 진짜 처맞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진짜로 개 털렸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실수도 존내 많이 할 텐데 실수만 하면 이제 이 새끼 저거 또 저 꼰잘레스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욕을 계속 먹는 거죠.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엇나가 버린 거니까 나도 이제 또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내심 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병들을 팔아넘기다니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자책도 했었어요. 자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제 순진했으니까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이제 그게 가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일단 좀 잊혀졌습니다. 계급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제 험난한 실무 생활을 시작을 했죠. 실무 가서 조금 제가 저한테도 약간 뭐 저의 부족함 때문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불운이었던 게 저랑 같이 들어갔던 맞선임이 있었어요. 그 맞선임은 이제 지금 저랑 나이가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차이의 그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은 이제 굉장히 또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나와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선임은 어땠냐면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어요. 되게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능도 있어. 좋아. 되게 머리도 되게 좋아. 똑똑해. 근데 운동을 이제 미국에서는 운동부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체격도 좋아. 막 팔다리도 길고 막 근육도 막 이렇고 운동을 되게 잘해요. 체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군인 같아. 약간 익은 느낌이 좀 나. 되게 운동도
영어 잘하고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선임들이 좋아했죠. 거기다 또 이제 싹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맞선임은 그렇게 좀 난 멋있는데 저는 이제 어땠냐, 반면에 안경 쓰고 왜소하고 막 개기고 막 눈빛 막 꼰티 넘치고 막 이래버리니까 맞선님이랑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꼬리표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이제 모범적인 군인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근데 저도 근데 내심 또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군 생활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지? 나는 왜 이렇게, 심지어는 나는 왜 이렇게 족밥으로 태어났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막 항상 계속 이제 우울하게 살았었습니다. 이병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이제 막 오만했던 생각, 그 다음에 뭐 꼰티 부렸던 거, 꼰티 가득한 눈빛과 말투, 행동, 뭐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사회에 나온 지금 이제 그때 경험들이 생각이 나면서, 왜냐면은 막 1, 2병이 막 2병이 들어와서 막 꼰티 부리고 이러면 듣는 선임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그런 입장들을 이제 저도 이제 선임이 돼가면서 저처럼 이제 꼰티가 있고 찐빠를 많이 내는 후임들을 받아보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도 이제 역지사지로 다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좀 이렇게 비교적 조금 그나마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좀 접근을 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때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됐죠.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월등한 선임하고 맞선임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이제 계급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그 선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똑똑하기까지 해서 인사병으로 가가지고 뭐 인사과에서 행정도 보고, 뭐 주말이 되면은 지 혼자서 막 2시간 동안 달리기를 해요. 연병장을. 미친놈이죠. 그 체력도 진짜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임이랑은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못하니까 그 당시에 뭐 나중에 그 선임이랑은 병장되고 나서 친해졌습니다. 병장되고 나서 친해졌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달리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연병장을 뛰어주더라고요. 제 페이스에 맞춰서 1시간 동안 뛰어주는데, 그 1시간을 뛸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그런 든든한 페이스 메이커가 있으니까 이게 천천히라도 이제 1시간을 제 인생 최초로 뛰어본 겁니다. 그때 이제 달리기가 재밌다는 걸 깨닫고, 그때 이제 그 선임이랑 뛰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다. 아니야, 나도 뭐 햄은 해병님의 준말이에요. 햄 대해서 오해 많이 하고 내가 너무 꼰티 많이 부리고 그래서 힘들었을 거야. 많이 털렸지. 그래서 이제 말 놓고 지내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또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뭐 같이 이제 막 마라톤 동호회도 같이 만들어서 뭐 활동도 하고 같이 저기 외국 가서 울트라 마라톤도 뛰고 오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미국에 있어가지고 잘 못 보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마운 존재가 됐죠, 제 인생에서. 그런 마라톤에도 도전하게끔 저도 이끌어주고, 그래서 인연은 또 소중한 거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요. 저를 그때 막 털어줬던 거, 그런 게 이제 지금 또 고맙더라고요. 같이 달리기 뛰어준 것도 되게 고맙고. 보고 있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실무 생활을 하면서 이병 때 힘드니까 제가 유일하게 밖에다 이제 제 마음을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전화 아니면 편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때 또 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게 이제 저희 공군에 간 저 친구랑 편지를 좀 이제 주고 받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걔도 이제 저랑 비슷할 때 군대를 갔거든요. 친구들이죠. 왜냐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학교 때 이제 동아리 같이 하던 사람 2명이 있습니다. 네, 친구들인데 둘이 공군을 지원을 했어요. 저는 군대를 먼저 가고 이후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그 둘이서 동반 입대를 한 것도 아니에요. 둘이 동반 입대를 한 것도 아닌데 같은 중대, 같은 소대, 같은 생활반으로 둘이 동시에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둘이 기수가 달랐나? 그건 모르겠어요. 둘이 달랐겠죠? 근데 같은 저기로 생활반에 된 겁니다. 같은 저기 학교에서 같이 동아리 활동하던 사람 둘이. 그러니까 존나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 2사람한테 편지를 동시에 썼습니다. 그래서 공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해병대는 뭐 이래서 이런 게 있고 뭐 족같고 넌 어떠니? 말하면서 이제
편지를 막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게 아직도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거 하면서 또 그쪽 부대에 또 이제 전화 또 걸고 이러면서 좀 위안을 좀 삼았던 그런 게 있고요. 병장 되면은 그때는 막 그쪽 이제 심심하면 제가 그 공군 쪽에 그 상황실 번호를 알아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 누구누구 병장 있습니까? 이러면 저 해병대 누굽니다. 괜히 씨발 또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나 해병대라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바꿔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네. 옛날엔 그러면서 이제 또 병장 되면은 그런 여유도 좀 즐겼죠. 편지도 쓰고 뭐 언제 우리가 이 정보 시대에 아날로그 편지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보겠습니까? 그때 또 그런 경험도 되게 재밌었고요. 이병 때 그런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일병이 됐을 때 저희 부대는 예비대에서 떠나서 전방으로 가게 됩니다. 전방은 이제 뭐 어디였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김포 쪽에 보면은 저기 전망대가 있어요. 민간인들도 갈 수 있는 전망대가 있거든요. 애기봉 전망대라고. 근데 그쪽은 해병대가 지키는 곳입니다. 저도 이제 그 근처 어딘가에서 이제 철책선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이제 소대원들이 이제 하나의 소초라 그러죠. 수경지에 모여 삽니다. 거기는 리더는 소대장 하고 부소대장. 소대장은 소위 혹은 중위. 그리고 부소대장은 한 중사, 하사에서 중사 정도 좀 짬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부소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대장, 부소대장을 잘 만나가지고 굉장히 군생활 할 때 저도 뭐 힘든 점도 잘 얘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운 좋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소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락을 자주 못 해봐가지고 네, 뭐 형이라고 하죠. 근데 성악을 했던 분이에요. 되게 이제 몸도 다부지고 성악을 해서 목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군생활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뭘 할 때마다 앞에 나서가지고 애들 이제 독려하고 또 애들하고 선임들하고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형처럼 지내면서 이제 후임들 이제 터는지 안 터는지도 이제 본인이 머릿속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희 같은 학교, 대학교 음대 출신이신 분인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또 좀 얘기하면서 이제 뭐 잘 지내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부도 이병인데 1, 2병인데 좀 물어봐주고 그래서 군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죠. 지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소대장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중사였는데 되게 진짜 존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키도 한 185cm 되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래 출신이 그 해병대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교관, 그러니까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훈련 교관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훈련 교관들 진짜 개빡세고 막 모범이잖아요. 근데 그 부소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훈련 교관을 가르치는 훈련 교관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빡센 사람이어야 훈련 교관을 가르치는 훈련 교관이 될 수 있는지. 그분이 이제 인상 되게 호랑이가 이제 부드러운 탈을 쓴 것처럼 되게 무섭게 생긴 사람인데 또 약간 여성적인 얼굴도 있어요. 약간 느낌이 삼국지의 마초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안경 쓰고 이제 지적인 모습까지도 좀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제 난 그 사람처럼 이렇게 강직하고 이게 막 멋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막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를 이제 말없이 또 챙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임들이 괴롭히는 것 같으면은 이제 좀 대충 이제 티 안 나게 좀 하지 말라고 이제 선임들한테 얘기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죠.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썰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근무를 들어가요. 초소 근무는 이제 밤에 적 쪽을 이제 감시를 하는 건데 경계를 이제 전방도 해야 되고 후방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누가 후방에서 저희 경계 근무하는데 급습해가지고 막 초소를 장악할 수도 있잖아요. 후방 경계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원래 저는 이제 이병이었고 막 한창 할 때니까 막 전방도 보고 후방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다가 그렇게 평소에는 이제 후방에서 이제 몰래 접근하는 그런 이제 부사관 소대장 분들이 이제 순찰을 나와요. 암행 순찰 같은 거 나옵니다. 그거 이제 뒤에서 누가 오면은 발견하고 이제 뭐 암구 이렇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보고 경계 작전 하는 거를 잘 하고 있나 이런 걸 해야 돼요. 원래는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위로 휴가를 나가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위로 휴가를 나가기 전날인데
그때 저랑 기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6기수 차이 나는, 그러니까 3달 차이 나는 사람이죠. 그 맞선님이랑 같이 둘이 근무를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상병 이상이랑 이제 후달리는 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근무가 꼬여가지고 거의 근접 둘이 들어간 겁니다. 거의. 근데 가서 너 위로회 나가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 부모님 뵙고 뭐 인사드려야죠 하니까, 너 위로회가 나가면은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래서 뭐 신고 이런 게 있어요. 병들 문화 중에 막 뭐 필승 뭐 이병 뭐 누구는 뭐 몇 월 며칠 부로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뭐 이에 신고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안 해도 돼. 저는 안 했어요, 집에 가서. 근데 그 선임은 막 그 낭만이라고 해야 된다고, 너 그거 자기가 검사하겠대요, 초소에서.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초소에선 기도 빈익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도 빈익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막 떠들어 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위로 휴가 노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해병대간 불효 자식을 뭐 밤새워 기도드리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한테. 근데 그거를 그 무서운 부서대장이 호랑이처럼 뒤로 이제 싹 접근을 해가지고 딱 뒤에 문을 탁 통통통 두드리니까 이렇게 호랑이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임이 얘 위로가 나간다 그래서 뭐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오버버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좋댔다 싶었죠. 그때 막 개무섭잖아요.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부서대장이 너네 그렇게 하면 경계 공백 생기는 거 알지? 근데 뭐 이번만 한번 봐준다, 이번만 한번 봐주니까 제대로 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저 잘못하면 영창 갈 수도 있었는데. 부서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소초에 있을 때 되게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그 소대원들끼리 계속 부닥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막 내가 생활을 잘 못한다 이래버리면은 계속 털리는 거거든요. 그때 물론 저도 털렸죠. 저도 이제 원래 좀 약간 기압이 좀 이렇게 막 기압 해병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그때 어떻게든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해가지고 뭐 욕 먹으면서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그냥 버텨서 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전방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거기는 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근무 진입이라 그래요. 초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에서 적을 잘 살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강이 있어가지고 앞에 그 강을 통해서 누가 이제 넘어오는지, 혹은 뭐 강 위에 뭐 이상한 게 떠다니는지 이런 걸 계속 관찰해서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이제 탄을 들고 갑니다. 탄은 뭐 정확히 무슨 탄이 있는지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여튼 뭐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매번 근무지에 둘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이제 여기에 탄창에 총알을 넣어가지고 근무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진짜로 막 후임이 막 이상한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을 먹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뭐 저는 그럴 마음은 추워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되게 항상 긴장 속에서 좀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냥 소대원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난 생각해보면 그거 어떻게 버텼나 싶기도 하고요. 매번 이제 그 바다에 해가 뜨는 건 아닌데 햇빛이 이제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살짝 새어 나와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아침 같은 경우는 BMNT, Beginning of the Morning Nautical Twilight, 해상 박명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EENT, End of the Evening Nautical Twiligh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가 이게 차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빛으로는 아무것도 식별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소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가가지고 이제 철책이 뭐 이상한 데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쫙 체크하면서 한 번씩 돌아요. 아침에 한번 쫙 나갔다 들어오고 저녁에 한번 쫙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마다 이제 이런 험준한 그런 산에, 초소는 몇몇 높은 데 있으니까 높은 데까지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때 항상 이제 뭐 총알 들고 가죠.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거 들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운동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리가 엄청 튼튼해졌어요. 이번에는 해병대만 쓰는 은어들이 있습니다. 은어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숟가락을 이제
5파운드라 그럽니다. 왜 5파운드인지 모르겠는데 5파운드? 1파운드가 454g이거든요. 그러니까 5파운드면은 2.2kg 정도 되는 거죠. 2.2kg짜리 숟가락이 있나? 나 그래서 왜 5파운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숟가락은 5파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반은 이제 벙커라 그럽니다. 왜 벙커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선임 해병들은 벙커에서 잠을 잤나? 우리가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짐을 다 이렇게 싣고 날라야 되는 그 의낭이라고 있습니다. 약간 카키색 나는 이렇게 길쭉한 가방이 있는데 의낭이 정식 명칭이고 해병대에서는 꽃봉이라고 부릅니다. 꽃봉이 스펠링도 모르겠어요. 철자도 꽃봉우리 할 때 꽃봉인지 아니면 꽃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꽃봉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는 아는 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슬리퍼, 슬리퍼는 딸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화는 함상화라 그럽니다. 함상화, 무슨 사람 이름 같죠? 근데 이제 옛날에 해병대도 해군의 일부니까 함상에서 신는 신발, 이래서 이제 함상화라고 하고요. 행정보급관은 이제 육군이나 공군에서는 행보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또 해병대가 약간 해군 쪽이 다른 데랑 좀 타군이랑 좀 차별화해서 뭔가를 부르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총도 원래는 총이라고 부르는데 해병대 해군에서는 병기라고 부르고요. 식당을 주계라고 합니다. 왜 주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는 이제 주계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후달들이 나가가지고 설거지를 막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병대에서는 대답을 할 때 예! 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병들끼리는 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엄청난 10몇 년 전인가? 저 군대가 저 중학생인가 초등학생 때 그 개그 콘서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임혁필이라고 하는 개그맨, 그분도 이제 해병대를 전역을 하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개그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가 해병대 거를 가져와서 그렇습니다라는 코너로 만들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빨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대답을 할 때 그 군인 해병대 병으로서 좀 약간 짜세가 안 나오는 말들이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뭘 잘못했어. 그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이빨 교육이라 그래요. 입을 터는 방법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잘못 들었습니다는 이빨 교육도 아니고, 잘 모르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야, 너 젓가락 있어? 그러면, 아니요, 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구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수많은 이빨 교육들이 있죠. 그래서 이빨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씩 모르겠다 라고 하는, 야, 너 이거 알아? 그랬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쪽으로 내 생각을 끌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가 없어 그러면은 너 있냐? 그러면 아니 근데 한번 구해볼게, 한번 찾아볼게.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이빨 교육은 그거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강압적으로 되지만 않으면은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맞다. 그리고 해병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앉으면 이빨, 서면 짜세, 돌아서면 긴바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앉으면 이제 해병대 애들은 자기 무용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군생활했는지 이런 거 이제 막 이빨 깐다 그러죠. 이제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허풍을 떤다. 이게 이빨 깐다는 게 허풍 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면 짜세. 근데 일어나면 일단 그 곤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약간 멋있어야 됩니다. 해병의 멋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는 약간 그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팔각모도 이렇게 다려서 딱 입고 쓰고 서면 짜세. 근데 돌아서면 긴바위. 돌아서면 긴바위. 긴바위 뭐냐면 선임이 후임 물건을 이렇게 세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 그러면은 야 긴바위 쳐.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앉으면 이빨, 서면 짜세, 돌아서면 긴바위. 그게 해병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조 섞인 그런 얘기들을 병들끼리는 좀 한다는 거. 그리고 저녁 점호.
견역 점호는 순검이라고 합니다. 순검이 뭐 이제 순찰 돌면서 검사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순검은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되게 유명해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 맞다. 그리고 일과라는 단어는 타군에서는 일과라고 하는데 해병대에서는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과업, 뭐 오후 과업, 그다음에 저녁에 하는 게 뭐지? 석별 과업인가? 근데 저녁에 무슨 작업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석별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해병대는 해군도 그런가? 뭔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5분 전부터 이제 알람을 줍니다. 그리고 5분 전이라는 알림을 주고 그다음에 그 행동 개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오전 과업 15분 전, 오전 과업 15분 전 하면은 이제 뭔가 아침에 그 일과를 시작하기 15분 전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 과업 5분 전, 오전 과업 5분 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5분 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그 행동을 개시해야 될 때가 오면은 이제 오전 과업 총병사 떠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병사 떠나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왜 15분 전부터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6시까지 원래 밤 10시부터 중간에 근무 빼면은 아침 6시까지 잠을 자는 게 군인의 일과인데 아침에 총기상 15분 전, 총기상 15분 전 하면서 이제 상황실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그런 거야. 5시 45분부터 우리는 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기상 5분 전 이렇게 하면 5분 전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1, 2병들은 뭐 일어날 준비를 더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총기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건데 15분씩 우리는 수면 시간을 박탈받고 있다. 15분 곱하기 그 군복무 날짜를 곱하면은 제가 이제 잃어버린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가능하다면은 제 수면 시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상받고자 하는 캠페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약속 시간에 늦지 맙시다. 그래서 항상 다들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약속이 6시인데 지금은 약속 시간 15분 전이네? 그러면은 나는 약속 시간 15분 전까지 그 장소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 시간 5분 전. 약속 시간 5분 전에는 이제 좀 그 친구가 오는지 이제 항상 살피고 있는 거죠. 약속 시간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약속 시간이 되는 거야. 딴 사람들은 그때를 맞춰서 약속 시간을 거기로 맞추고 나오는데 나는 15분 전으로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혹은 이제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에게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15분 전 생각하는 거를 이제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합시다. 개소리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루즈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병대 2편이죠. 훈련소를 끝나고 실무에 가가지고 후달릴 때부터 어떻게 후달림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뭐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욕을 먹었는지, 또 어떤 찐빠를 냈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계급이 올라가기 전까지 개 털리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워졌는지에 대해서 또 썰을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필승!